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입추가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년 무신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민년 무신월의 숙명은 뭐가 된다 그랬죠? 인신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목하고 신하고 충돌이 되는 것,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어저께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고요. 어저께 임수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저께는 임이라고 하는 천간, 9번째 천간, 똑같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행으로는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 대해수라고 해서 큰 개념의 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음이 있으면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이면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물성으로 보게 되면 큰 바다라든가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그런 바다라든가, 배다가 아니죠,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런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면서 양에 비해서 작은 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대수라고 하면,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지금처럼 엄청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슬비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에서 볼 때는 이제 옹달샘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시냇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고 시냇물하고는 좀 다르죠.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러니까 옹달샘이 조금 넘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좀 흘러가는 그런 개념의 시냇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강호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한강이라든가, 중국 양쯔강이라든가, 독일의 나일강이라든가, 미국의 미시시피 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지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은 양쯔강에 뭐가 있다? 고래가 살았는데 2007년도에 멸종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강에 이렇게 고래도 살 정도로 임수라고 하는 거는 작은 개념의 그런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자, 이 옹달샘에서 고래가 살기는 좀 어렵죠. 시냇물에서 고래가 살기는 어렵습니다. 옹달샘이라든가 시냇물은 작은 고동이라든가 우렁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작은 가재 같은 거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개념과 임수라고 하는 개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임수일간은 왕하게 되면, 신왕하면 충분지성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양쯔강이 범람하고요. 우리나라 한강도 옛날에 80년대 초에 제방 작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물이 한번 범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 찾아보시면 82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신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개수의 특징 청징함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청징함에 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 맑을 징을 뜻하죠. 맑고 맑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징함이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사를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작은 물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 음용수 같은 거 이렇게 음료수가 아니라 음용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죠. 우물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서 이 개수라고 하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더러우면 안 됩니다. 탁해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 가장 좋아하게 되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절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일간은 왕해지게 되면은 뭐다?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병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개수일간이 만약에 약하다라고 하면 금방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가지고서 금생수하게 되죠. 그래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단 개수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수일간이 사주에 토가 많으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극토에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같은 수이지만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오늘부터 이제 신유 술서방으로 접어들게 되죠. 서방이라고 하는 뜻은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누구 노래 서쪽 하늘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신유술은 서쪽인데, 이 신은 뭐예요? 서쪽 중에서도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유는 정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은 북서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면서 금이 세력을 얻은 금왕절이 된다. 그래서 신유술일 때 신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요. 제왕지가 아니죠.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돼서 매우 세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유술 중에서 신유월이 가장 금이 세력에 왕한 계절이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 서방이 있어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술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술월 되면 또 한 30일간 또 술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니, 오늘은 이제 신월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하면, 신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입추가 됨으로 인해서 사오미 늦 여름에서 초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서라고 하는 절기에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처서라고 하는 것이 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월이라고 하는 때는 입추와 처서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신월은 수 있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오행상 수의 관지도 되기 때문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제가 둘로 나눠서 봤었잖아요. 입추 전이면 이민년 정미월 임진이 됐던 거고,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민년, 그 다음에 무신월, 임진일이 되면서 입추가 지나면 이제 신월의 임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굉장히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일간이 음수인 개수이다 하더라도 신월은 금이 왕하면서 수가 월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왕 사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수인 양수와
음수인 개수의 차이는 임수는 왕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성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를 아울러 쓰게 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지만은 개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에 방점을 두어서 사주를 배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월의 개수가 일간이 왕하다 그랬죠. 근데 월령 자체에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개념이 성립하게 되냐면 인성은 일간을 생조하지만, 생조라고 하는 것은 낳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듯이 일간을 생조하지만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거나 많으면 보다 금다수탁이 된다. 금다수턱이 아니고 금다수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금생수하지만, 수해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은 인성인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오히려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이 너무 왕하고 또 정인이긴 하지만은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인성을 좀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인성을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은 재성으로 통제하게 되죠.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 자체가 너무 많죠. 타 간지로 다시 금이 있게 되면 이건 100% 뭐가 된다? 금다스탁이 되기 때문에 신월의 개수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가 이렇게 있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을 갖다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물론 병화 또 금을 극하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 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위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신월 정도, 6월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춥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이 그렇게 긴박하진 않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금을 갖다가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인 정화를 가지고 신금을 억제하다 보니 사람들이 재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한다. 그래서 재극인이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도 이렇게 보는데, 재극인에는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재극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재극인이 있어. 둘 다 재극인이 되지만은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내가 취용해서 인성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개념이 용재파인인 것이고, 탐재파인은 절대 인성을 극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감상 어떤 거예요? 용재파인은 재성이 용도가 있는 것이고, 탐재파인은 재성에 눈독 들이면 어떤다?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재극인이라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재성이 있어서 이 인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은 용재파인하는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극인은 어떻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이제 신월의 정화가 매우 약하죠.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를 용신으로 쓸 때, 정화를 희신으로 쓸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정화할 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고, 또 정화는 또 금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죠. 금은 다시 간목을 갖다가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경금, 간목은 뗄 수 없는 그러한 삼각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용신으로 해서 금이 너무 왕해서 금다수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용신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 간목은 정화를 보좌해주는 희신으로 역할한다. 재극인이지만 오늘 같은 재극인은 용재파인하는 재극인이라서 상당히 좋은 재극인이 된다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수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는 금은 인성이 되는 것인, 금은 양금이 되죠. 양금. 그래서 금생수의 관계가 되고, 또 음대 양의 관계가 되죠.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니 나를 생하는 것이죠.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를 생해 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 이루어져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간이 양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성은 일간은 수음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금 인성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오늘은 격을 놓고 보게 되면 정인 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월은 금도 왕하고 일간 수도 왕하기 때문에 신왕, 당연히 신왕하지만은 모왕 자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임수하고는 달라서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은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화로서 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인성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너무 아이를 갖다가 너무 오냐 키우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되죠? 마마보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가 좀 적당하게 말려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엄마지만은 재성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개수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가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화 간목을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연지에 이렇게 상관인 인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숙명과도 같은 게 이민년에 무신월은 인신상충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단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얘기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지의 사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는 참고로 이제 농마동향이라고 해요. 농마동향이라고 해서 재관상미라고도 해서 일지 밑에 정관, 정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국세만 괜찮으면은 뭘 얻을 수 있다? 녹은 명예를 받는 거고, 말은 재성을 뜻하는 거니까 재물이죠. 그래서 농마동향이 됐는데 사주 국세가 괜찮으면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명식이 된다. 무조건 개사일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잘 짜여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한 조짐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인신상충이 되는 것인데, 일지에서 이렇게 사화를 보게 되면은 사화고 신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지지육합, 사신, 합수 이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고요. 인신충이 되지 않고 사신 합이 돼서 만약 요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약에 시가 해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해충의 인신충이 된다.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한다? 네 지시가 모두 충한다고 해서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해시에 태어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천간 볼 필요도 없이 해시에 태어나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시를 봄으로 인해서 사신합이 풀어지게 되면은 사해충이 되고 인신충이 돼버리면은 사지지가 모두 깨져버리게 되는 아주 처참한 불상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해시의 자연분만이 아니고서는 낳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혹여 또 자연분만으로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해시에 태어났다, 이거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좀 아이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 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시는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제 생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사신합이 풀어져 있고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수의 개수일간이 임수를 보게 되면은 마치 일간은 개수지만 임수처럼 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음수인 개수가 수가 왕해져 있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겁재인 임수에 의해서 개수가 어떻다? 그렇죠.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임수를 제어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있긴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월간에 있긴 하지만 일간 개수하고 자꾸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 무토가 임수를 극하지 않고 개수하고 서로 탐합을 하는 거예요. 탐합하느라고 탐합망극이라고 합니다. 무토가 임수를 좀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개수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신합, 무게와 합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주가 합이 많게 되면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해서 뜻을 오랫도록 이뤄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신월의 개수 정화 간목을 써야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좋지 못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지만 제거시켜야지만 서로 합을 하지 않는다. 위치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는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 연간이 있었다라고만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월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토는 임수를 극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무토는 극해서 날려버리는 게 낫고, 그다음에 차라리 정화를 한 점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인신충은 구제가 되고요. 사신합으로 다시 자수를 얻고 임수투출을 하게 되면은 뭐다? 이거는 음수인 개수가 아니라 마치 용신 치용하는 것은 임수처럼 용신을 치용하게 돼요.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이 무토가 임수를 제하지 않고 개수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신합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가 많이 약해져 있게 됩니다. 인중병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왕한데 관성과 재성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는 일간 개수하고 합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간에 있는 개수하고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 무토가 얘하고도 합하고 얘하고도 합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붙어 있는 거하고 합하게 되겠고, 역시나 사신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인신충 구제가 되는데 토를 다시 받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됩니다만은 역시나 탐합하느라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주가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사주는 절대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수운으로 가가지고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거 신금 하나 빼고는 솔직히 개수일간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 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무토가 너무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수운으로, 그럼 금수운으로 가면 좋으냐? 일단은 무토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 줄 수 있지만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화가 부족해지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득이 운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 금수운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절대 금수운으로 가야지 그래도 발전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묘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태어난다 하더라도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진에 또 무토가 통근할 수 있죠. 병화마저 무토를 또 생주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금순으로 가야지 목화운으로 가면은 안 된다. 임자시 같으면은 뭐 목화운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자시 개해신 아까 사해상충되니까 이걸 절대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절대 개해신은 오늘 태어나는 애기는 절대 개해시면 안 되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화를 받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이제 이거 하나 빼게 되면 다 화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죠. 정사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죠. 여자만 아니면 됩니다. 정사시. 그 다음에 이제 무오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오시 기미시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 개수가 얘하고도 합하려고 하고요. 얘는 얘하고도 합하려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나투더 쟁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쟁합이 되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와 같고 작은 옹달샘과 같은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너무 많으면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개수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기미시가 되면 이건 또 모두 된다. 이거는
기토가 옆에 있으면 무게합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개수를 갖다 위협하게 되면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지 못하죠. 단 이건 뭐가 된다? 관살혼 잡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주가 혼탁해지는 그런 국사들, 차라리 정사시 정도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라면 임자시 또는 경신신유시에 태어나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여자는 임자시, 근데 뭐 새벽국토 새벽에 임자시에 태어날 일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신신유시에 태어나서 여자가 목헌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경신신유시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한습을 너무 가중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옳지 못한 그런 태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미시 저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개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임술시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 요거 당연히 안 좋은 것이고요. 나머지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자시, 갑인시, 을묘시는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병진, 정사 요 정도 선택해야 되는데, 생시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갑인시라든가 병진시라든가 이런 때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